안녕하세요. 김영편입학원에서 생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2024년도 동안에 1년간 준비해서 2025년 연고대 편입을 대비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선생님과 함께 대비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잡고 오신 분들이실 텐데요. 뭐 돌아다니는 유튜브 영상이나 또 맛보기 영상 보니까 뭐 나랑 맞을 것 같아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커리큘럼으로 앞으로 내가 학습을 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연고대 작년 분석과 함께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커리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김한편입학원에서 생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을 진짜 믿어도 되나? 이 사람 정말 뭐 약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나이도 나랑 조금 별 차이 안 나 보이고 믿을만 한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일반 생물학 수업을 진행한 지는 약간 18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8년간 제 강사 이력 동안에 지금 보시면 제일 처음 출발했던 그 과정이 영재고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물학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고등학교 생물 했었다고? 라고 조금 추측할 수 있는데 사실 영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고하고 다르게 학교 내신 시험 범위가 일반 생물학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영재고 같은 경우에 1학년 과정은 일반 생물학이고요. 사실은 2, 3학년 올라가게 되면 거기도 이제 2, 3학년 올라가면서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생물학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공 수준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내신을 대비를 하면서 사실 일반 생물학 및 생물학 전공 수업에 대한 수업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시켰다라고 하면 분필만 주면 수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렌칠판 줘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생물학이나 전공 생물학과 관련해서 이 사람의 지식을 믿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은 의심을 놓으시고 믿고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뭐 AP, IB 이건 뭐야 싶으실 텐데 제가 생각보다 사실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학 수업을 거의 다 했는데 딱 하나 접근 안 한 부분이 수능입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생물에 대한 이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특이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AP나 IB 같은 경우에 AP 같은 경우에는 미국계 입시 IB 같은 경우는 영국계 입시에 해당하는 대학 입시 시험입니다. 그런데 미국계나 영국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를 대비하는 생물학 시험 범위가 일반 생물학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일반 생물학을 영어로 진행했던 제 이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한 5년 넘게, 5, 6년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수업하고 있는 분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원판의 학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생물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생물학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공 계열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연고대 대비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생물학만 꽉 잡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비 가능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연대나 고대 2024 출제됐던 경향 분석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커리큘럼 안내를 위해서 간단하게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연대 같은 경우는 일단 3시간 동안 시험 진행되실 거고요. 3시간 동안에 이제 연세대학교 생명계열이야라고 하면은 일단은 보통 우리 바이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통 학교들이 생명과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있고 또 생명공학과가 있고요. 또는 이제 조금 커트가 낮은 식품영양과에서 생물학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거나 비중은 다르지만 뭐 이제 생명공학이 생명과학이야라고 하는 경우에는 생물 비중 60%, 근데 식품영양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50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찌됐거나 화학생물 둘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3시간 시험 시간 주고 화학생물 시험지 한꺼번에 줍니다. 알아서 시간 배분해서 풀어라라는 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현저하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따 고대 비교해드리면 고대 같은 경우는 시험지가 나오는 순간부터 학생들 정신이 없어요. 막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시험지 받으면 친구들이 쭉 한번 훑어보고 이런 거 나왔구나 한번 훑어볼 시간은 있으나 제가 실제 시험 현장에서 시험을 여러 번 봐봤는데 화장실 갈 수 있습니다. 고대는 안 되거든요. 고대는 사실은 시험실 입시를 하면 110분, 생물 50분, 중간 10분,
화학 50분, 이 110분 동안에 퇴실 안 되세요. 퇴실하는 순간 시험 포기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간다고 돼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험 시간이 길다 보니까 화장실 갈 수는 있는데 사실 제가 시험 현장에서 중간에 화장실 가는 학생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년간 시험 봤지만 그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진 않다는 거. 3시간 동안에 화학생물 시험 2과목 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올해 이게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는 전년도까지 연대 같은 경우에 객관식 문항이 45문항, 주관식이 5문항이었었는데요. 올해 문항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0문항이었던 전체 문항에서 객관식 20문항과 주관식 8문항으로 문항은 축소가 됐으나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는 게 문항은 축소했지만 이 일반 생물학에서 출제할 거다라고 했던 영역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 수가 줄었다고 해도 시험을 대비한 학생들은 일반 생물학에서 주요 출제되는 범위,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분해생물학, 동물생리학 5가지 부분에 대한 학습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생물학 용어와 관련해서 문항이 좀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생물학 용어의 명확한 개념을 한국어와 영문으로 둘 다 파악하고 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워낙에 제가 5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5분야가 어떤 생물학 전공이라고 해도 주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 자체가 워낙 방대하세요. 그런데다가 연대 같은 경우 올해 식생분진 중에서 식물 쪽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식물 문제 꽤 많이 나왔었어요. 한 4-5번 나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문항수가 줄던 만큼 2문항밖에 안 나오긴 했으나 이 식물학 2개를 버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다고 하시면 전 조금 회의적입니다. 문항수가 줄던 만큼 한 문제 한 문제가 귀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 지필시험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미 되어 있는 시점이고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연대 지원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지필은 거의 붙은 것 같아요. 지금 2차가 남았는데 2차는 서류니까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지, 그쵸? 근데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용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만 잘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1차 합격생들한테 1차 붙은 친구들 나한테 얘기 좀 해줘라고 해가지고 쭉 이제 받아놨는데 제 노트북에 그 메모장 있죠. 한 줄이 쫙 다 연대 합격생들로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지도했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또 한 번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나도 그 1차 합격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항수가 조금 늘었죠.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 문항수가 늘면서 원래 과거에 그 객관식에 들어가 있었던 빈칸 채우기 문항이 주관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년처럼 준비해서 대비한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대 같은 경우에는 50분 생물 시험지 주고 답안지 주고 풀이한 다음에 다 회수하고 화학시험지 주는 시간 10분, 그 다음에 화학시험 시간 50분입니다. 어머, 오타 났어. 50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험 시간은 110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퇴실 불가능하십니다. 나가는 순간 그냥 시험 포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꼭 고대 같은 경우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항은 사실 그 전년도에는 주관식 9문항에 객관식이 3문항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없어졌어요. 사실 편입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지도를 해드리고 경향성을 보기 위해 항상 시험을 보러 가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선생님 올해는 안 그렇겠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출제하는 학교 마음이라서 이렇게 작년에 출제가 됐지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지도를 해야지만 사실 어렵게 준비해서 쉽게 나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쉽게 준비했는데 뭐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조금 어렵게 준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저와 함께 진행하시게 되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건 주관식이 나오건 객관식이 나오건 빈칸 채우기 나오건 추론이 나오건 뭐 원리 개념 나오건 뭐가 됐건 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같은 경우에 주관식 문항만 출제가 되긴 하는데 그 주관식 문항의 유형을 보셨을
봤을 때 과거에는 제시문 길이가 조금 길었었는데요. 제시문 길이는 줄는 반면에 문제 텍스트가 조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도표화시키는 주어져 있는 자료를 도표로 표시해라고 하는 문항이라거나 내지는 수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혹은 수식을 그래프화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 체감으로는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은 다 봤던 수식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 아는 건데? 라고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상황이나 실험을 주고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까를 추론해봐 라고 하는 문항이 소문항 기준으로 해서 2문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랑 문제풀이 하면서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수업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문항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이 3문항 나왔었는데 요거 없애는 대신에 빈칸 채우기 문항이 전년도에 진화로 한 3칸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마지막 문항이 빈칸 채우기 일단 소문항은 5개, 근데 빈칸 개수는 8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항이 확대됐기 때문에 고대 준비한 학생들 마찬가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조금 중요해질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연고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 라고 하면 자, 이제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체 커리큘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년간 진행이 되는 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은 저랑 인강으로 진행하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한 거를 녹화해서 인강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수업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기본 이론의 첫 단계 시작이 3월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여기 3, 4월, 5, 6월, 7, 8, 9, 10, 11, 12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년간 커리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 일단 단계적으로 보셨을 때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 심화 문제풀이 진행하시고 실전 문제풀이 진행하시고 그러면 기본 이론 진행하면서 일단 한 해도 우리가 이제 방대한 시험 범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걸 대비하는 방법은 물론 각 잡고 딱 앉아갖고 나오는 거 외울 거야 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그거 한번 하시고 3개월쯤 지난 다음에 다시 안 보시면 인간의 메모리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시험 범위의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저도 지금 얘기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굉장히 빠르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걸 전달되고 있죠. 그렇죠? 저도 뭔가 반복하고 아는 거 또 보는 거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 반복하는 지루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본 이론에서 정리됐던 문제들을 유형별 문제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주요한 개념들 정리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다시 실전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 마지막에 시그니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막 마구징창으로 섞여 있는 단원상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꺼내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거예요. 주요한 흐름은 이렇게 진행되시는데 학생들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비하실 수 있는 부가 커리큘럼까지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보실 건데 자 기본 이론 단계가 사실 가장 공을 들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반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 차곡차곡 올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론이야 라고 하는 과정이 3, 4, 5, 6월 달 총 4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시고요. 인강상으로도 강의 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자, 이 과정 크게 2개를 나눠드렸는데 기본 이론 시즌 1에서는 지금 다루게 되는 파트가 세포학,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까지를 기본 이론 1에서 진행하실 거고 기본 이론 2 같은 경우에는 동물 생리학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쌤 여기는 파트 5개인데 여기는 1개예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분량상 비슷합니다. 이게 사실 챕터상으로 봤을 때 생화학 챕터가 이제 캠델 생명과학 12판 기준으로 해서 3챕터부터 시작해서 분자생물학 끝나시면 19챕터, 전체 한 16챕터 분량이신 거고요. 동물 생리학은 40장부터 50장까지 10챕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재 분량상 보시게 되면 물론 조금 적기는 해요. 그런데 비슷한 기준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기본 이론 원 쪽이 조금 할당된 단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쫄리긴 하는데 올해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대비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서 내용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한 효과를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수업하시면서 일단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효과가 나오실 거고, 그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로 해결하실 수 있는 워크북이 부교재로 진행되실 겁니다. 보통 한 권당 수록되어 있는 문항 수가 대략 한 300~400문항쯤 되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 기본 이론 정리하시면서 풀이하는 문제 수만 700문제 넘어가세요. 사실 제가 이 연고대를 대비하는 커리큘럼 중에서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컨텐츠 팀에서 저에게 전달해 주신 정보에 따르자면 풀이하는 문항 수가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연고대 대비까지 문항 수로 한 3,000문항 정도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 3,000문항 중에서 대략 한 700문항 정도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문항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념 정리할 때 꼼꼼하게 봤으니까 이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문제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기본에 1, 2 교재, 이게 본 교재 되시겠고 워크북 교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교재로 진행하실 거고, 제가 사실 핸드아웃으로 수업 진행을 별로 안 좋아해서 되도록이면 교재로 진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급되는 커리큘럼 중에서 교재 없이 가는 2개밖에 없어요. 시그니처 모의고사하고 부가 커리큘럼 중에서 화학은 사실은 우리 너무 위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교재를 내는 건 조금 맞질 않아서 화학 부분, 생기초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핸드아웃을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재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교재와 부교재 나중에 교재 받아가고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좀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지 있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이론 정리가 되면 벌써 이론 정리 한 번 했고 문제 확인했고 2번 회독한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 심화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고 교재 이름이 알짜 엔제 유형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 이론 정리할 때 제가 가장 그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물학이 그래요. 사실은 뭐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쭉 있다. 그러면 이제 1장 내용을 알면 2장 내용 볼 수 있고 2장 내용 알면 3장 내용 볼 수 있고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 구조에 대해 학습을 했다. 근데 이 세포 구조에 대한 학습이 동물 생리학 파트에서 관련되는 지식이 엮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기본 이론 진행할 때에는 그 설명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생리학 안 배웠잖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진행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지식 중에서 대략 한 70% 정도밖에는 전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전하다 보면 친구들이 쌤 여기 지금 동물 생리학 내용이 나오는데 저 지금 세포학 공부 중이어가지고 동물 생리학 관련 설명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일단 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그런 게 있다만 해놓고 나중에 동물 생리 공부한 다음에 접목을 시킬 거니까 일단 지금은 이런 게 있다만 알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형편 넘어오면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기본 이론 이미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막 세포학 정리할 때도 동물 생리학, 뭐 면역학, 분자 생물학 그냥 막 섞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형편을 정리하면서 기본 이론 때 정리하지 못했던 나머지 30%가 보완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단은 과정 자체가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는 문제 교재로 진행을 하실 건데요. 요 알짜 엔제 문제풀이가 수업 시간으로는 주교재이십니다. 문항 대략 한 500문항 들어가 있을 건데요. 자, 요걸로 저랑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알짜 엔제 문제풀이 드릴이라고 하는 교재가 함께 나가실 거예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풀어보시는데 대략 한 문항 수가 1,500문항입니다. 제 Q&A 게시판 들어가서 보시면 뭐야 여기 도배판이야?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으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Q&A 게시판 질문을 올릴 때 답변을 다는 과정에서 보통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한 글에 여러 개의 질문이 들어가 있으면 밑에 있는 질문 답변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를 제발 글 하나당 글 하나당 문제 하나씩만 질문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더니 학생들이 이 드릴 문제가 1,500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 많이 생깁니다.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려고 보니까 제가 도배할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물어보시는 경우 많은데 도배해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도배판일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여러 개 나오시게 되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 사실 이 드릴 문제 1,500문제 다 풀었어요 라고 한 친구들은 오케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풀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일단 문제 수에서 질려가지고 다 풀 수 있나?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일단 이걸 다 풀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의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알짜인지 유형 과정에서 본교재하고 드릴 교재 다 풀었다라고 하면 2,000문항 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 2,000문항, 700문항, 2,700문항. 뒤쪽에 문제 더 있잖아요. 그쵸? 제가 3,000문항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3,000문항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유형 문제 풀이에서 이제 기본 이론 때 다루지 못했던 심화된 개념들이 추가될 거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쌤 저 기본 이론 들었는데 뭔가 사정상 이거 못 듣는 것도 괜찮나요? 묻는 경우가 많은데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들어야지만 심화 개념이 보완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셔야지만 전체 필요한 지식 100%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본교재 표지고요. 이게 이제 부교재. 쌤 이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교재를 쓰신 건가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작년 표지입니다. 쌤 그럼 작년에 똑같이 쓰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새로 문제가 항상 해년마다 이제 기출했던 문제가 바뀌잖아요. 저는 매년 교재를 조금씩 개정을 하기 때문에 표지만 보여드릴 건데 표지 자체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거고 여기에 뭐 2024 개정 정도 들어가겠지, 그쵸? 대신 이 문제 안쪽에 있는 오타 수정이라거나 또는 뭐 불필요하게 어려운 문제 뺀다라거나 혹은 좋은 문제 넣는다라거나라고 해서 조금 문항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표지 분위기만 보시면 되세요. 오케이, 본교재 보라색, 주교재 부교재 흰색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교재 나갈 거니까 이 두 교재를 가지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100% 지식의 완료가 되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묻는다고 하시면 우리 연대 문제를 기억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2024년도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전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약간 변형시킨 문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대비한 학생 같은 경우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풀어보시는 상당히 중요하신데요.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사실 저는 제가 현장 가서 문제 보고 제가 다 기억해서 보관한 거기 때문에 나는 써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 저작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그대로 쓰지 못하고요. 조금 변형을 시킨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이 알짜인제 기출편 문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문제지가 되게 얇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확보하는 문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3년 진행을 하게 되면 봐봐. 연대가 50문제 나왔었어요. 고대는 뭐 주관식 몇 문제. 근데 이대가 보통 한 해에 30문제 나오고 중대 30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면 문항이 100문항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3년 쌓였어. 근데 그 앞에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이제 슬슬 좀 너무 쉬운 건 좀 빼야 할 상황이긴 한데 이 기출편 같은 경우에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 안 푼다고 왜 안 풀어? 그걸 풀어야지만 응용 문제가 나올 텐데, 그쵸? 그래서 이 실전 문제 풀이에는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 조금 변형시킨 거, 뭐 하다못해 뭐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거 바꿔놨거나 아니면 막 동사만 좀 바꿔놓은 그 정도 수정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던 문항을 풀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하는 과정이십니다. 그리고 문제만 푸냐? 문제만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100% 지식을 정리했는데 6개월간 정리한 지식이 어떻게 머릿속에 온전히 있겠어.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편 문제 풀다 보면 그 방대한 내용들 중에서 주로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핵심적인 개념들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기본 이론 정리할 때 일단 교재에 있는 거 다 정리해 드리지만 그것들 중에서도 주로 문제에 나오는 개념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적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시기 때문에요. 시험 대비한다라고 하시면 얘는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진행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주교재하고 부교재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교재 하나만 갖고 진행할 거예요. 쌤 공부량이 주나요? 그렇진 않지. 왜냐면 이거 하다가 나 정리했던 개념인데 잊어먹었어 라고 하면 넘어가서 다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가지고 부교재 빼드린 거예요. 공부를 소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문항수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500문항. 그럼 지금 이미 3,000 넘었어요. 그쵸? 여기에서 한 300개 더 풀 거야.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한 3,500 내지 4,000문항 풀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제 기준은 4,000개
중에 1개는 나오겠지. 약간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4차 문항 풀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십니다. 교재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교재가 이제 실전 기출 문항에 들어가 있는 교재이고요. 고대 유형 같은 경우에 전부 들어가 있고 고대 유형은 약간 유사 문항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재를 학생들이 만약에 시간이 현장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수업 못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교재만 구매해가지고 많이 진행하시는 과정이십니다. 그래서 실전 기출 문제가 나오는 교재이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기를 권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면 자, 준비는 끝났어. 준비는 끝났는데 사실 이제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내 지식하고는 상관없이 난 공부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마다 현장감에 따라서 100을 공부했는데 현장에서 80밖에 실력발휘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 100 정도 준비했는데 120을 받는 경우가 있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죠. 그래서 현장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지금 파이널 과정이세요. 자, 파이널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지금 시그니처 모의고사 나와 있는데 제가 출제한 문항 대략 한 모의고사로 12회 내지는 14회 정도 문제풀이 되실 거고요. 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시험 날짜가 매번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2024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12월 16일 시험이었었고 연대는 23일 시험이었습니다. 일주일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고대 12월 6일이었다라고 하면 중순경이잖아요. 그때까지 하면 사실은 수업 회차가 12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조금 시험 날짜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차이가 나지만 만약에 이번 고대처럼 12회밖에 수업 안 됐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2회분은 제가 그냥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는 시험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14회 정도 모의고사.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는 거라서 연대같이 막 3시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교실에서 막 3시간씩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시험은 1시간 분량으로 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시험 문제는 회당 25문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25문제 14회 문제 풀이하시면 350문항 풀이하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시그니처 모의고사 같은 경우부터는 문항이 단원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리했던 개념들을 필요한 개념 뽑아가지고 풀이할 수 있게 이렇게 모의고사로 진행되실 겁니다. 쌤, 저는 인강인데 현장감 못 느끼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에 현장 학생들만큼의 효과는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계 걸어놓고 1시간 잡아놓고 뭐 시험 끝나면 칼같이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에 제가 봐서 알잖아요. 시험 종료 종 딱 올림과 동시에 제일 첫 멘트가 뭐냐면 자, 손 놓으세요 나와요. 펜 놓으세요 나옵니다. 펜 놓으세요라고 했는데 당연히 못 놓지. 막 시간 부족한데 그쵸? 감독관 2분 들어가시는데 칼같이 보십니다. 지금부터 펜 잡고 계시면 부정행위입니다. 하고 하시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 현장감은 사실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본인이 시간 책정하셔서 1시간 동안 충분히 현장감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강 친구들도 1시간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 2시간 동안 이제 풀었던 문제 해설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실전 시험이다 보니까 보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교재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문제는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핸드아웃을 나갈 거고요.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옆에 첨부 파일로 시험지, 그 다음에 답안 작성지, 그 다음에 모범 답안까지 제가 업로드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진행 단계까지 하시게 되면 이 과정 마무리했다. 그럼 다음 주에 시험이네?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시험 대비까지 빈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탄탄하게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시험이건 간에 수능이 됐건 뭐 토익이 됐건 뭐 아니면 뭐 편입시험이 됐건 사실은 수험생한테 가장 좋지 않은 메탈 상태가 불안감입니다. 이 과정을 내가 진짜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걸까? 뭐 하란 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붙을 수 있는 걸까? 라고 불안해 하실까 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커리큘럼인데요. 실제로 제가 지금 만들어드린 커리큘럼 맵을 통해서 작년도 그렇고 전년도 그렇고 50% 이상의 합격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첫 해는 70%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생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데리고 학생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붙긴 붙었는데 이게 학생들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건 조금 창피하고 근데 좀 학생 수가 늘어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한 60% 이상의 합격률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저만 믿고 따라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규 과정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문제는 자, 편입을 대입한 학생 같은 경우에 나는 원래 전적대 전공도 생물이야 라고 하면 베스트.
저도 땡큐. 왜냐하면 설명을 훨씬 더 이해를 잘할 거기 때문에. 근데 안 그런 경우 많잖아.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상황들이 달라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가 커리큘럼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요과정 같은 경우는 생기초 생명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요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월부터 보통 상담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제가 우려가 되고 안타깝고 안쓰러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전적대가 생물 전공이 아니세요. 뭐 인문계 쪽이시라거나 사회계열, 어문학계열, 심지어는 예체능, 뭐 승무원학과 계신 분들도 내가 승무원 해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생물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전적대 그 전공이 생물이 아니야. 심지어 고등학교 때 문과였대요. 와, 이러면 이제 이 친구는 생물학 마지막 그 수업이 중학교 3학년이 끝인 거예요. 이제 이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수업입니다. 생기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일 계열이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대학 졸업했어요. 나이가 좀 있어.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이야. 근데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되겠는 거지. 어문학계열 내지는 아니 뭐 그게 폄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했던 전공이 뭐 원래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혹은 이 길로 갔더니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과 달라. 그래서 아예 그냥 전공을 바꾸고 싶은데 내지는 생물 전공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업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도 감이기 때문에 생물학 공부했던 학생들도 한 5년, 10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제가 사실은 대학 다닐 때 그 과외 아르바이트를 수학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이과 수학 했었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평생 수학을 안 까먹을 줄 알았어. 근데 강사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까먹어지더라고요. 와, 미분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장기간 학습이 중단됐던 학생들은 생물학 공부를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저학년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입니다. 일단은 수업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생명과학 1, 2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20대가 넘었는데 성인인데 고딩들하고 같은 수업 진행한다고 좀 짱나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 고등학교 내용과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 심화된 거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리를 하시고 3월에 기본 이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쪽 계열에 해당한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과정이십니다. 교재 이렇게 생겼어요. 한 권으로 진행될 거고요. 사실 이제 앞에 기본 개념이나 혹은 알짜 유형편 같은 경우는 본 교재하고 문제 따로 있을 텐데 이거 원샷입니다. 교재 하나 안쪽에 내용 정리하고 문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생기초부터 진행하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푸는 문제도 뭐 한 2, 300문제 되실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초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비동의 계열 또는 장기간 학습 중단됐던 학생들 그분들 을 대상으로 설치가 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여기인데 자, 지금 메인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 연고대 경향 말씀드릴 때 이 식생분진 관련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게 참 그 계륵 같은 존재인데 분량상 보시게 되면 일반 생명과학 캠벨 교재 분량상 보시게 되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생화학, 세포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동물생명 합치게 되면 요게 챕터 수로 대략 한 29챕터쯤 되십니다. 캠벨 생명과학은 전체 56챕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7챕터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별 차이 안 나죠. 한 절반쯤 되는 거예요. 근데 출제 비중으로 보셨을 때 올해 연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문항 나왔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 생태 문제 하나, 식물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8문항 중에 2문항 꽤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 그런데 또 출제 비중으로 봤을 때 앞에 거 하기도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다 해야 돼? 나 어떡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식생분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개념만 축소시켜서 현장 수업 기준으로 4시간 수업 10차씩, 그러니까 시간 수는 40시간 되는 거겠죠. 다른 과정 같은 경우는 한 주에 4시간 수업 2번, 8시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4개월 된다라고 하면은 주수로 한 16주가 되겠죠. 계산해봐. 일단 100시간은 넘어, 그쵸? 그 100시간 넘게 할애하기는 조금 내용이 아까워요. 그래서 40시간 분량 정도로 컴팩트하게 줄여서 대신에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이 되는 짧은 과정의 개념이십니다.
식물 생태, 분류 진화를 다루는 개념이신 거고요. 이 교재도 마찬가지 올인원, 개념과 문제가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 권으로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시고요. 교재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좀 본 교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심화 완성이 돼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식생분진 심화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생분진 요 과정은 사실 연고대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어요. 미디트 피트 준비했었다. 근데 뭔가 잘 안 돼서 연고대라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디트 피트 준비할 때 식생분진 한번 정리했을 거거든. 그런 학생들은 뭐 톡 까놓고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생물학 처음 정리한다. 나 연고대 대비하기 위해 일반 생물학 생체를 처음 준비하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까지 하셔야지만 일반 생물학 전범위 커버되신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조금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미디트 같은 경우에 시험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트 진행하는 학생들 보통 요거 시험 8월에 있거든요. 8월에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지만 뭔가 그 본인 느낌을 알잖아. 아, 나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미디트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준비했던 게 있으니까 연고대 편입을 성공을 하는 쪽으로 좀 진행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9월 달에 오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 미디트, 피트 시험 문제 어렵습니다. 피트는 이제 없어졌지만 미디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개념 정리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본 과정 다 진행한다. 약간 시간 낭비. 저는 사실 그 시간 대비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돈보단 시간이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걸 별로 저도 싫어하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미 아는 거 다시 정리할 필요 없지. 그런데 미디트 문제가 보통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미디트 준비했던 친구들 특히 용어 관련해가지고 개념이 빈틈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학생들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지금 부가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 해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정 진행해서 한번 빈틈을 좀 채워보시고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따로 있는 이 교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부가 커리큘럼. 자, 요 과정이 이제 올해 신설된 과정인데요. 아직 영상은 올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2024년 말에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라가 있을 건데 생물학을 진행한 학생들 중에 특히 작년에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뜨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대 간호학과 지원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서 얘긴데 그 2023년도에 간호학과 TO가 15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데리고 있던 그 연고대 대비학생들이 좀 많긴 했었어요. 80명 가까이. 현장에서만. 그런데 그 80명 학생들 중에서 제가 일일이 다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데 간호학과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20명이 확실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야, 이 중에 분명히 누군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왜냐면 TO가 15명이었으니까 사실은 2024년 좀 더 줄었거든요. TO가. 그런데 간호학과를 가겠대. 그래서 맨 처음 상담할 때는 그래 뭐 괜찮은 전략이야. 왜냐면 고려대 간호학과가 화학을 안 봐요. 생물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 부담을 줄이겠다.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맨 처음 상담을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간호학과 지원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데리고 온 학생들이 이미 TO가 넘었어. 이러면은 어떻게 여기 중에 떨어진 애들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후반부 쪽 갔을 때에는 간호학과 왜 가려고 하니? 화학 좀 공부해가지고 다른 과 지원하려고 하면 훨씬 폭이 넓을 텐데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반응이 뭐였냐면 저 화학 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화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물만 보겠다. 특히 이제 이대나 중대 지원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자 진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여름방학이 되면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기본 이론 과정을 빨리 진행하는 단기 완성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학생들이 Q&A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쌤 이것만 들으면 충분히 대비되는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이지 라고 말하고 싶은데 거기에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제가 패스트 과정에서는 화학 설명을 길게 드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패스트인 거다. 빨리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물 얘기만 하기에도 바쁜데 화학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패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들어가는 화학의 기초 설명을 많이 빼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 커리큘럼 특징이 생물인데 웬만하면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의 개념은 외워서 처리한다라기보다는 A이기 때문에 B가 되고 B가 원돼서 C가 되고 그렇게 되면 D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엮어드려야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엮어드리는 개념에
화학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선생님 패스트만 들으면 대입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좀 난감합니다. 물론이야 라고 말을 하기에 조금, 뭔가 머뭇거려지게 되는 게 이 화학적 기반 때문이라서, 그럴 거면 그냥 제가 여기 계신 화학생들처럼 엄청난 화학적 전달을 못 해드리지만, 생물학을 하기 위해서 화학을 최소 요만큼은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수업으로 짧게 준비된 수업이 요 과정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화학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학을 조금 배제하고 생물을 진행하고 싶어, 그런데 바이오스트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 과정을 한번 서포트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화학에 대한 부담이 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물을 이해하기 위해 최소한의 화학 수업을 진행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친구들은 요 과정을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혹은 선행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생물을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과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라고 나는 화학 전공자도 아닌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를 드리는 게 제가 조금 뭔가 좀 면구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재 없이 핸드아웃으로 진행하시게 되는 과정이십니다. 그래서 기초화학 수업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 요거 지금 현강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강 학생들이 이제 항상 저한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쌤, 저 인강만 들어가지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가장 불안해들 하세요. 강남에 있는 수업 듣고 싶긴 한데 저는 집이 대구예요. 부산이에요. 근데 이 수업 듣고 싶어서 인강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현장 학생들과 큰 차이 없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건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 주관식 답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요 지도를 목적으로 해서 현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주관식 문항의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사실 제 수업 강점 중에 하나인데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첨삭을 통해서 답안 작성의 방법을 지도를 해드리는 과정인데 사실 현장 학생들 아까 제가 현장 학생만 뭐 한 80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강 학생 더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제가 일일이 다 첨삭을 하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이제 캐파가 안 나와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는 드리겠지만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첨삭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모범 답안을 함께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저는 한번 시험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내주세요. 첨삭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장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보게 되면 제가 진행하는 모든 테스트들은 성적표와 함께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표가 이제 학생들에게 공급되게 되어 있는데 그 본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 현장 학생들의 통계 자료를 함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인강으로는 진행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까지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부가 커리큘럼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연대나 고대 편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진행하시는 커리큘럼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편입이라고 하는 게 수능하고 달라서 수능 같은 경우에 뭔가 내가 예민해 라고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했을 때 나 고3이야 라고 하면은 모든 게임이 끝나죠. 다 수강하는 힘들구나 라고 수강하는 그럼 보통 내놓은 환자가 얘기를 하죠. 근데 편입 같은 경우는 힘들어도 힘들고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그렇죠? 왜냐면 누구나 다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힘들고 사실 이제 시험 문제가 예상보다 쉽게 나오게 되면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열심히 공부를 시켰고 우리 친구들 저 상담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중간에 슬럼프 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되게 힘들게 해가지고 1년 준비를 했는데 뭔가 시험에 변별력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시험을 좀 어렵게 나길 이제 바라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시점 될 때 가장 학생들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수험생에게 가장 안 좋은 멘탈 상태, 불안감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커리큘럼을 자세히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커리큘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커리큘럼은 제가 3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어드린 보완을 거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만 따라간다라고 하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제가 가장 반가운 반응은 뭐냐면 시그니처 모의 볼 때쯤 되면 학생들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제 너무 공부 길게 해서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종종 생깁니다.
준비가 완료가 된 친구들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보통 우리 시험이다라고 하면 두렵죠. 아,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고민들을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준비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그 시험의 불안함의 디데이가 이 학교가 나를 우수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보자라고 확인할 수 있는 디데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커리큘럼 함께 진행할 거니까요. 불안감 내려놓으시고 딱 마음 놓으신 상태에서 편안하게 커리큘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